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53세 여성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때 돈을 버는 재미에 일만 하다 23살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났고 지금의 아들이 생겨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 예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그저 의지할 곳이 남편밖에 없던 터라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살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는 띠동갑 차이가 났는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는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식당을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남편을 도와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고 아들이 돌이 될 무렵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어렵사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지금에 이른 거죠. 현재 강남에 삼계탕집 본점, 그리고 김포와 인천에 각각 이 3호점을 운영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어엿한 건물주가 되었고 부족함 없이 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어요. 아들은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직업군인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며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찬란히 빛나도 모자랄 소중한 아들의 인생에 오점이 된 이야기예요. 사실 아들이 2년 전에 이혼했는데 지금은 진흙탕 속에 빠질 뻔했던 인생 구해줬다며 고마워하지만 당시엔 조금 힘들어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많은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엄마. 많이 바빠? 아니, 점심시간 지나서 조금 한가하지. 무슨 일 있니?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말해봐. 엄마는 나중에 어떤 며느리 얻고 싶어? 엄마는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아들 잘 내조해주고 친구같이 편한 며느리. 엄마와 딸처럼 지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적인 분위기였으면 좋겠네. 왜? 너 만나는 여자 있구나? 사실 만난 지 반년 정도 됐거든? 근데 만나볼수록 나랑도 잘 맞고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는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예전부터 말했지? 네가 행복한 게 엄마도 행복한 거라고.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럼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어차피 여름 오기 전에 가기도 수리할 거 있어서 다음 주에 오프하기로 했는데 왜?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 3일 정도 휴가 받았는데 오랜만에 서울 공기도 쐴 겸. 그래, 데리고 와. 먼 길 오느라 안 피곤하게 조심해서 와야 한다?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얼마 뒤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맛깔나게 밥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중요한 자리라며 호텔 뷔페까지 예약한 아들 덕에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죠. 밥을 먹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자리였어요. 기분 좋게 헤어진 뒤로도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어머니 하며 부쩍이나 친해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아들이 제 곁을 떠나는 사실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일이 아닌데도 소소하게 챙겨주거나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라며 둘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사실 아빠 없이 자란 가정 환경에 빨리 자리 잡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다 하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일하는 부대 근처 카페 직원이었어요. 아들이 동료들과 몇 번 오가다 인연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더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태도에 기분이 언짢아지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 했지만 상황을 보고 상속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장사하면서 쉬는 시간에 먹었지. 그러는 세아가 너는? 일하는 거 어렵진 않고? 네, 늘 하던 일인걸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저랑 같이 가셨던 곱창집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왜 또 가고 싶니?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꼭 다시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했니? 음, 지훈 씨가 계속 훈련이어서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렇지. 그 녀석이 워낙 바빠야지. 돈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지? 네, 저희가 필요한 거 알아보고 상의해서 조금씩 고르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조금 전에 세아가 계좌로 500만 원 붙였는데 엄마가 주신 돈이다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하네. 필요한 거 있으면 보태서 사고 지훈이한테는 생색내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결혼하면 동료들 모임도 다니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명품 가방 하나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냥 왔거든요. 저만 명품 없고 그러면 좀 그럴까 봐. 제 주제에 너무 과한 걸 바라는 거겠죠? 그런 게 어딨어.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원래 여자들 결혼 핑계로 이럴 때 한두 개씩 장만하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지훈 씨 벌이도 있고 저도 벌이가 큰 편은 아니라서요. 난 내 새끼들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못 본다? 조금 전에 500만 원 더 보냈으니까 이건 따로 매장 가서 가방 사. 눈치 보지 말고 결혼 선물이다 생각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효도할게요. 결혼 전에도 자주 연락하며 모녀 사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르고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제사 겸 명절이었는데 살들이 도와주는 모습에 결혼 잘 시켰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들이 군인인 탓에 자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만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당일에 오거나 혹은 지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꼭 명절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유일하게 온전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 같이 여행을 가거나 외식하는 걸로 대체하거든요. 저는 아들과 멀어지는 느낌에 친한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고 속풀이를 하게 되었어요. 야, 인경아, 요즘 아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 지훈이도 훈련하고 이래저래 각자 생활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래도 말이야. 자리 잡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데 괜히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그야 몇십 년을 끼고 살다가 자식 장가 보내고 따로 살겠다는데 다 똑같은 거야. 어느 집이나. 내가 너무 유난인 건가? 유난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근데 너 그건 알아둬야 해. 아무리 착한 며느리고 아들이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 구속하는 거 제일 싫어해. 정말? 고부지간이라도 모녀처럼 잘 지내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야, 고부지간은 모녀지간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제일이야. 너 그 말 알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냥 연락 오면 연락 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야 해. 진짜 그래야 하나 보다. 어휴, 너는 그래도 딸 둘이니까 적응은 어지간히 잘하겠네. 야, 우리 시어머니도 좀 별나셨지. 근데 봐봐라. 말로는 모녀처럼 지내자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건 없어? 그냥 며느리인 거야. 알겠어. 너도 그렇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다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알겠어. 노력해보지 뭐. 친구의 조언대로 아들 내외에게 사사건건 연락하는 것보다는 각자 할 일 하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한시름 내려놓으니까 나름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계속된 훈련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아들 위해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결혼 전에 음식 솜씨가 모자라다며 종종 반찬도 얻어가고 했던 게 생각나서 큰 마음 먹고 날 잡아서 반찬을 잔뜩 했죠. 아들에게 반찬을 주러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며느리의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어서 경비실에 어렵사리 짐을 맡기고 돌아오게 되었죠. 당일 저녁도 아니고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며느리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전화를 많이 하셨었네요? 제가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니, 지훈이한테 연락하고 너희들 반찬 전해주러 갔었지.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구나. 아, 지훈 씨 훈련 가고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다녀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자다 일어났니? 네, 새벽에 들어와서 조금 피곤하네요. 잠깐 깨서 휴대폰 보는데 어머님 부재 중 전화 보고 놀래서 연락드렸어요. 많이 피곤하겠다. 일단은 얼른 쉬어. 감사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경비실에서 연락받아서 반찬 가지고 올라왔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너랑 지훈이가 잘 먹으니 내가 해줄 맛이 나는구나. 다음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어쨌든 잠 좀 더 자렴. 나중에 연락하자꾸나.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엄마, 집에는 잘 왔다 갔어? 나 이제 훈련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고생 많았다. 어제 너희들 반찬 주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던데?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두고 왔지. 다행히 새아가가 받아갔다네. 응? 그 사람이 없었어? 나한테는 집에서 쉬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슨 반찬? 네가 저번에 먹고 싶다던 반찬 엄마가 해서 갖다 줬지. 근데 아무도 없어서. 에이, 엄마가 착각했나 보지. 집에서 계속 있었다는데. 요즘 컨디션 안 좋다고 집콕했다는걸?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너희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물어볼게. 거참, 이상하네.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보다. 새아가 귀찮게 뭐 하러 그래. 아무튼 보낸 반찬은 부지런히 먹고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게 있거들랑 미리 말만 해줘. 알겠지? 알겠어, 엄마. 다음에 한가할 때 서울 올라갈게. 그래, 또 연락하마. 아들과 연락하며 앞뒤 이야기가 다른 사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고 왠지 모르게 며느리가 의심되더라고요. 제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아들 신혼집을 헷갈려 할 일이 없잖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들 녀석이 반찬 타령을 하길래 연락하고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대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오겠다고 하면서요. 바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택시를 타고 아들 신혼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생각나 경비실에 들러 지난번 반찬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해준 말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뒤로 계속 세대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고 가져간다 말만 해놓고서는 며칠 지나서야 왔다더군요. 그래놓고는 다 썩은 거 어떻게 먹냐며 다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비원이 저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챙겨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면서 제 험담까지 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술에 취해서 남자한테 부축받아 집에 겨우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했어요. 기막힌 사실에 아들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또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죠. 며느라, 집에 아무도 없니? 초인종 눌러도 대꾸가 없구나. 아니요, 저 집에 있는데 할망구 꼴 보기 싫어서 문 안 열려고요. 뭐? 할망구?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그럼 저희 집에 할망구가 어머님 말고 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나이 든 사람이 어머니인데 할망구 아니고 뭐예요? 아가씨라도 되나?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오늘 나 온다는 소리 못 들었어? 아, 들은 거 없고요. 왜 맨날 연락도 없이 와서는 곤란하게 만드세요? 혹시 꼰대세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궁금하구나. 착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시키게요? 오빠가 어머니 말 들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 지난번에 전달받았던 반찬 그냥 내버렸다더라? 그리고 친구 장례식장 술 취해서 늦게 들어온 건 아니고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사실인가 보네. 반응을 보니 너 어쩜 그럴 수 있니?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데 그 정도는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이거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 몰라요? 말은 잘한다. 이혼할 생각이니? 너 밤새도록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네 남편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가정을 꾸린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이니? 친구들이랑 노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놀았든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 아닌데요? 제 사생활이라고요. 어휴, 답답해.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너랑 무슨 대화를 못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여나 오빠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요. 건방지기까지 하네. 네가 이러면 너만 손해라는 거 몰라?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가 문란하게 행동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반찬 버린 것도 그렇다.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게 누가 해달래요? 괜히 나대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참나, 너랑 뭔 말을 하겠니? 저는 며느리에게 잔뜩 할 말을 쏟아내고는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기도 싫었고 이미 잡친 기분으로 아들 내외를 마주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녀석이 연락이 와서는 저를 오히려 쥐잡듯 잡는 거 있죠? 며느리가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며 거짓말로 잔뜩 포장을 했는지 제가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이때 아들 낳고 처음으로 다퉈봤어요. 엄마, 도대체 수진이한테 뭐라 한 거야? 왜 그러는데? 내가 새아가한테 뭘 어쨌다고? 나한테 울고불고 난리를 치잖아. 엄마, 얼마 전에 반찬 갖다 주기로 한 날, 그날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엄청 뭐라 했다며. 내가? 새아가가 그러디? 어, 엄마가 그랬다던데? 연락 한 번 못 받은 거 가지고 이혼을 시키네 만회했다며. 왜 뒤에서 그래? 너 지금 뭘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말이 그렇다잖아. 수진이가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뭐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울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 너는 이 엄마 말 들을 생각은 안 하니? 새아가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지금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정말 그랬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연락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어. 이혼? 내가 미쳤다고 너네를 이혼시키겠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한다고 조언 좀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도 꼰대였어? 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수진이한테 사과해. 너는 어쩜 이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다 필요 없고 연락하지 말자. 엄마, 정말 1억이야? 어른이 돼서 양보 좀 하면 안 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그러는 너는 몇십 년 같이 산 이 엄마보다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 이야기 들어줄 생각은 안 하니?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저만 입 다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 물 흐리고 아들과의 사이마저도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흥신소라는 곳을 접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많이 드는 돈에 당황하긴 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결과는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카페에서 일하며 아들이 훈련이나 야근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문란하게 놀기 바빴더군요.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며 여러 남자들과 만나면서 돈을 뜯어먹는, 쉽게 말해 꽃뱀 중에도 제일 가는 꽃뱀이었습니다. 심지어 숨겨둔 아이까지 있었고, 아이는 보육원에 맡긴 상태로 종종 보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아가,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나요?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내가 하도 이상해서 네 뒷조사를 좀 했거든? 근데 너 아주 상상 이상이더라? 뭐라고요? 제 뒷조사를 하셨다고요? 그래, 너 꽃뱀인 것도 알았고, 아이 보육원에 있는 것도 알았고, 뭐 더 이야기해 주련? 아, 아니 그걸 어떻게, 어머니, 오빠한테 말 안 했죠? 글쎄, 이야기해 줄까?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 입으로 직접 밝히고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해. 그럼 더 이상 캐묻진 않으마. 참나, 내가 왜요? 저번처럼 지훈이한테 알랑방귀라도 뀌어보지 그래? 너는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럴 것 같니? 저 이 결혼 못 깨요. 오빠랑 서로 사랑한다고요. 어머니가 아무리 협박하셔도 저 안 물러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네? 여기가 왜 어머니 집이에요? 오빠 명의로 된 집 아니에요? 부부 공동재산은 어머니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요. 지훈이 집? 내가 너네 사는 거 보고 안정되면 물려주려고 했지. 아직은 아닐 텐데. 네? 뭘 내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그 집에서 썩 꺼져. 네가 네 입으로 말할 기회를 저버렸으니 내가 지훈이한테 연락하마. 어머니 제발요. 네? 어머니, 저는 아들이 가슴 아파할 것을 알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 매일같이 연거푸 술을 마셔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며칠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똥 밟았다며 재수 없다며 소리치고는 아이를 데리고 잠적했어요. 아들은 이혼의 충격으로 조금 힘들어했지만 저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해외로 6개월 정도 긴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출장을 다녀오면서 나름 마음 정리도 하고 잡생각도 훌훌 털어버리고 오겠다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난 뒤 아들이 출장에서 복귀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진급도 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사실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접했는데 함구하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한 뒤 꽃뱀짓을 하다 결국 구치소에 가게 되었다네요. 이제는 저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더욱 좋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꽃뱀 며느리를 만난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이야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께 사연도 보내드리고 하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